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 기본으로 10년씩 거기서 뛰셨고, 이분도 네 번째 도전만에 당선되셨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비서관을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 요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정도면 의리를 지킨 게 아니냐. 저는 사실은 오늘 인터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고 모신 거예요. 자, 박재호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유세하실 때 본 사진, 이건 뭐 당선 때 사진이고, 이 사진은 거의 모든 당선인이 비슷하죠? 서로 짰는지? 비슷한데, 선거 기간 중에 구호가 이거였어요. 대표 구호가.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2번 박지호. 그런데 종이를 들고 어디 계셨냐면은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보세요.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릎을 잘 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잘 꿇어요. 삼보일배도 하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했던 무릎 꿇는 사죄 인사예요. 보세요. 뭐 깔았네? 네, 지푸라기. 보통은 절하는 장면만 찍는단 말이죠. 근데 뒤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뒤에서. 앞에 이제 카메라들이 쫙 있죠. 왜냐면 이 절하는 장면을 널리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뒷단을 깔고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절은 연출이란 말이죠. 선거 기간에 절은 연출이에요. 근데 이 뭐야? 5단에 무릎 보호대를 했을 수도 있잖아. 플라스틱 보호대를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길거리에 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거 외에도 몇 장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거는 길 한복판에 화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어, 이렇게. 졸라 불쌍해요. 제가 이제 짠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기존의 정치인들은 무릎 꿇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짠했던 게, 이게 십몇 년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 번도 당선된 걸 보지 못하고 사모님이 또 사별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짠했어요, 전 저걸 보고.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저 양반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당선 일성이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첫 일성이 뭐였냐면, 보도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정도면 의리 지킨 게 아니냐. 나 할 만큼 했다. 이런 거였어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할 때부터 만나서 알고는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도. 2000년. 예, 제가 YS 정권 때 5년 동안 청와대에 있다가 네. 미국 가서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출마할 거라고 2000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우연히 이광자와 안희재를 교보문고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예, 책 사러 갔는데 자기들도 왔겠죠. 종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저거 대장을 한번 만나라 해서 야 임마 너그 대장 DJ인데 뭐 내가 만나? 정확하게는 DJ 꼬봉. DJ 꼬봉인데 그래 형님 DJ가 어떻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대장 만나려는데요. 그래서 좋다 그럼 한번 보자.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조금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 최일성이 재호씨도 참 지방장 나와서 그까지 간다고 고생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다 압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깨끗하고 안 한 거 이런 거는 대충 다 압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나도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부산에서 거래 인권 변호사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안 무주돼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KS만 나오면 무의도식에도 평생 잘 삽니다. 이런 세상은 진짜 바꿔야 안 됩니까? 한마디에 제가 뿅 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해서
저도 평소에 느꼈던 진짜 정치는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정치한다는 자기끼리 문화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흥분도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서석지원하고 신상우 이런 분을 평소에 아니까 노무현 일에 하겠다 하니까 니 미친나? 니 막 가만히 있으면 부산에서 니 국회의원 할 건데 와 그 짓을 하노?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어쨌든 정치는 서로 생각이 맞아야지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가 인수위 들어갔다가 정무비서관을 또 하고 그리고 김무성 씨하고 붙어갖고 그때 탄핵바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45%인가 이래 받고 떨어지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회의원 대결이 김무성 전 대표하고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45%를 받긴 받았지만 떨어졌다. 예. 자랑스럽진 않네요. 아니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 그래도 김무성 씨하고 붙어서 그 정도 했으면 부산에서 억수로 잘한 겁니다. 이러면 첫 만남 30분 만에 오케이 그럼 나는 당신 아무것도 없지만 난 당신하고 함께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참 가벼우시네요. 제가 그런 정치인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치인을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문화에 익숙돼 있지 그 정도 용기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사실로. 그렇게 뭐가 죽이 맞았던 거네요. 바로.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서로 생각이 맞았다 할까? 사람마다 다 우주가 다른 별인데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수도 있고 한데 그분은 저하고 참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지역에 가서 그렇게 출마했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사실은. 대통령은 당선됐지만 부산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당선을 한 번도 못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 이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년 동안 거기서 제대로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28년간이나. 그 중에 이제 10몇 년을 하신 거죠. 계속.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만하면 의리를 지킨 게 아니냐고 하신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사실로 제가 그 두 번째 선거 떨어지고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해드려야 될 것은 진짜 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붙었는데 그때 42%인가 받았어요. 상대가 한 48%인가 받았는데 근데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내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을 더 했으라도 마지막 빚은 갚자. 그래서 한 48~9% 정도 받으면 다음에 누가 와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60 넘어서 초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딱 각오를 하고 또 그전에 뭐 이런 화면은 더 이상 자꾸만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하는데 왜냐하면 저 세 번째 선거 마치고 이제 바로 뭐 얼마 안 있다가 암이 왔어요. 그래 오랫동안 사모님이? 예. 투병을 했는데 그 여자 마음은 사실로 선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되는 데 가서 왜 하느냐. 또 자신도 이거 한 두세 달 와서 이래도 없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입장이었는가 봐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르죠. 자기 꿈만 쫓아가니까. 그래서 화면 바꿔주세요 지금. 좀 바꿔주소. 눈가에.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좀 그래서 사실로 이제 그 참 투병이 좀 길었기도 했고 마지막 제가 9개월을 옆에서 같이 이제 간호를 하면서 놀란 거는 진짜 대한민국 엄마들은 대단하더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침에 이제 자식들은 뭐 밤늦게 자잖아요. 요새 아들은 문화가 틀리니까. 또 샌드위치나 이런 거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집사람과 나는 된장찌개 이런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서 된장찌개 해서 미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좀 있으면 방 청소해야죠. 막 이런 걸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부지런합니다. 첫째. 그 음식 해보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막 지저분하잖아요. 저도 모를 때는 와,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이랬는데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음식이 사실은 두부 한 물 사도 몇 번 된장찌개를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놔놓으면 썩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질문은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정도면 의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 냉장고 된장찌개까지 나와. 아니 그래서 저 말은
막 그거는 끝나고 이 화면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한테 그 정도 하면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우연히 진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새누리당이 너무 못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가 왔는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끼리 모이든지 부산 시민한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더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라서 우리끼리 잘하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운동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저는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참 힘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 일주일 안 가놓고인가, 혼자서 집에서 이제 그때 한 12시에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집사람 뭐 좀 생각하고 이런다고 하다가, 과연 내가 뭘 잘못 생각하지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정치를 한 31년 했습니다. 86년부터 했으니까 했는데, 19대 정치만큼 잘못된 정치는 없어요. 저도 정치가 직업이라 하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위에 명령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 볼 때 자기들을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첫째 부끄러웠고요. 둘째는 내가 좀 더 처음 출마하고 두 번째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으면 우리 지역이 너무나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노인들이 한 70% 사시는 곳인데 진짜 이 지역이 이대로 가는 게 너무 억울했고, 세 번째는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싶어서 이제 제가 절에했죠. 그러고 저 사실로 저래 무릎을 꿇고 할 때 뭐 카메라가 오고 올 리도 없고 저 같은 무명이니까. 근데 하여튼 주민들은 볼 거니까 제가 반성하겠다는 뜻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물이 많이 나셨다고요? 그러면 쇼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고 뭐 삼보일배 하는 건 다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동원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도 없고 혼자 여기 시장통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많이 애처로워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짓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전까지 제가 해놨던 그 동정도 하나의 그 선거운동 방법 중에 지가 열심히 안 하면 동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지가 살아왔던 궤적이 그 동네에서 뭐 선거 맞추고 안 비고 욕도로 모으면 절에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절에 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저에게 호응을 해줬고, 또 요번에 진짜 니함 시켜줄게 하는 분들도 참 많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절에 함으로써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번에는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계속 떨어지면 그 트라우마라 될 것 같은데 벌써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될래나 했는데 그 몇 번,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신 어떤. 아니, 김무성이가 옥새 파동이 났을 때, 네. 제가 보통 그 메트로라고 아주 한 아파트가 한 8,000세대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한 9,000세대. 그건 다 잘 살죠. 거기에 한 65문 이제 선후배 되시는 분 정도가 저를 보면서, 옛날에는 악수를 하면 알잖아요. 이 선배가 거짓말한다. 뭐 대충 보면 그래 알았습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뭐라 손을 잡으면서 새누리는 절대 안 찍는다. 대신에 니도 아니면 못 찍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거 잘하면 되겠다. 새누리는 절대 안 찍고, 네. 하지만 너는 못 찍어. 아니, 니는 지켜보겠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마음이 와닿지는 않는데, 니는 그래도 이때까지 고생도 했고, 또 뭐 체육진흥공단 할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서 한번 지켜볼게 하시는 말을 할 때, 이 보통 팽이하거든요,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와 있구나. 그래서 새누리당은 잘 안 찍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막판에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가 걱정이었죠.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하면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 막판에 우리 당이 실수를 해요. 예. 그것 때문에 한 10% 빠집니다, 부산은.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잘 아시잖아요, 김용민 사건부터. 용민이 불러드릴게요. 아니 근데 요새 최근에는 트렌드가 막말이에요. 트렌드가 막말이야. 트럼프 대선 후보 됐죠. 필리핀 대통령 됐죠. 막말 정치인들이 뜨는 추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이제 해군작전 사령부가 있어요. 근데 해적 사건이 있죠. 네. 뭐 본인은 그래 안 했지만 언론에서 그래 만드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10% 빠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부산에서는 중앙당만 실수 안 하면 우리 이길게 라고 했던 자신감이 있었어요. 중앙당이 부산에 해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자력갱생입니다. 자리갱생. 아무것도 안 해도 실수만 안 해줘도 고맙다. 네. 부산은 안 가요, 잘.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28년 동안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가죠. 마치 새누리당이 호남에 안 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그러고 저 호남 의원들만 있으면 생각이 호남 이런 서울 수도권의 일부 이렇지 수도권에도 누구 보고 강남 나가라 하면 나갈 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도 이 또 뭐 좀 잘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자기의 모험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정치가 변화가 오는데 너무 안전빵만 그러고 되는 데만 찾아간다는 모습에 저희들은 실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선택한 길은 가야 돼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번에 무려 그 지역, 부산 경남에서 9명이나 됐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9명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아니 우리끼리 모이면 전부 다 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이래 모여서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 중에서는 또 김혜영이라고 젊은 친구는 한 번만에 됐잖아요. 한 번만에 됐죠.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지망생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당으로. 근데 만약에 김혜영이가 안 됐으면 안 올 거예요. 전부 다 서너 번씩 떨어져야 된다고 운동도 있어요. 근데 김혜영이가 딱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몰려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기고 좀 참신하고 젊은 또 괜찮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지망해주면 왜냐하면 27, 8년 동안 이게 안 되면요. 부산에 어지간한 사람은 아무도 우리 당 그들도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혜영이 때문에 좀 그들도 보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그 당선인도 저희가 모시려고 하긴 하는데 그분은 어쩌다가 한 번만에 됐대요? 그 친구가 첫째 잘생겼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젊고 잘생겼고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고 2년 전에 지구당을 맡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 할 때 추천하니까 아주 때가 아닙니다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맡아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다가 또 상대 후보인 김희정 장관이 너무 못했고 어째 그런 구도가 또 잘 짜이면 한 번만에 됩니다. 근데 2008년에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 정치 안 한다 그러고 떠나시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그때 횟집도 차리고 그러셨죠. 그렇죠. 강남에 삼삼의 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잘 모르시지만 근데 유명해요. 근데 그걸 이제 차려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치권이 잘못하면 불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을 하는 거는 그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횟집을 한 8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있으면 국회의원은 못한다 해서 이제 넘겨야 될 입장이고. 잘 되는데도. 네, 잘 되는데도 와서 하실랍니까? 그때 그러면 왜 한번 그만둔다고 했다 다시 돌아오신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해드릴 일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생각하시면 저한테는 인생에서 진짜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고 가르쳐 준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왕 시작한 길 안 되더라도 집사람 반대가 심했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가보자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원조 친노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 지금 이 보수 매체들이 규정해내온 친노는 이게 종북과 같이 단어 자체가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친노 하면은 운동권이고 그리고 이제 패권이고 욕심 많고 과격하고 폐쇄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이미지로 더 씌워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친노 패권이 장악하고 있고 친노 패권 한 몇 년 동안 무수히 거론됐잖아요. 이 민주당이 친노 패권당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친노입니다. 저는 친노인데 사실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을 위한 색깔을 나타내면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붙으면 떨어지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세력들에게 이유는 그걸 자기들이 극복 못해서 그래요. 그래 놓고는 선거에 져니까 전당대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거 핑계죠. 저거가 노무현 대통령 생각했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만들어내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면 그쪽으로 가겠죠. 이게 계신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증명의 신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또 더 좋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서 매일 친노패권이라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친노패권이라 하죠. 맞네요. 간단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앞으로 쭉 해가지고 대통령도 한번 해보실 생각이세요? 쭉 하기는 뭔 쭉해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후배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주변에 도와주셨던 진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와전이 조금 벗어나도 이해를 하이소.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다 벗어났어요. 딱 되고 나서 눈을 딱 감고 한 30분 생각을 해보니까 한 16년 동안 참 수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2004년도 도와주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분, 또 니 그거 가면 되겠나 해서 안 도와줬던 분, 또 2008년도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모들한테도 제가 이제 정치에 오래 하면서 선배들 보잖아요. 65 넘으면요 국회의원 또 할 기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노욕인가요? 노역이죠. 사실로는 또 젊은 아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거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다음에 뭐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으면 두 분하고 저는 말려고 합니다.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더 해야죠. 아니 그러면 4번 만에 됐는데 한 번은 더 하고 그만둬야지. 그러면 일단 한 번은 더 하시는 걸로 하고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을 거라면 전열을 다셨으니까 더 큰 도전이라 하면 뭔가요?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바이원, 기부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라, 즙통령, 맛의 오르가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코스 클렌저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더 큰 도전이라 하면 뭔가요? 뭐 한 단계 시장 선거도 있고 그죠? 뭐 안 있겠습니까? 뭐 정치인이 있는데요? 그러면 맨날 뭐 내 요거만 국회의원만 할 바에서 말라고 국회의원하고 앉아 이 직업입니까 이게? 정치하려고 그 국회의원 했지 뭐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합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뭐 이런 거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잘해보세요 그러면. 네. 이게 최소한 2번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은 돼야지 주민들한테 또 공약도 지키고 또 그때까지는 나이가 좀 괜찮잖아요. 아직까지는. 참고로 그러면- 59년생이시니까 그럼 이제 원내에 안 계시고 오랫동안 원외에 계시면서 그것도 지방에 계시면서 이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는 거를 16년간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하세요. 뭐 언제든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우선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남을 비방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한 말씀만 하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정치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정치는요, 정치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사실로, 이제 조율하고 또 모든 이해 갈등 관계를 조정해보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청와대 2번 있고 이러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억수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럼 그 분야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아마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대충 알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데 그냥 인기만 있다.
또 그냥 막 국민들한테 이 한우반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정도 국가 수준이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거칩니다. 과정을. 특히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당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기만 있다면 어느 날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YS DJ 뭐 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된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과정을 안 겪고 그냥 막 대통령 후보 돼갖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가요? 그 사람이 잘 모른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러면 맞습니까? 아, 그분이 뭘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욕한 게 아니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맞죠? 걷다. 알겠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 장점 빼고 단점이 뭡니까? 장점 말하려면 말할 테니까 그거 빼고 단점. 문재인 대표는 선비죠. 아니, 단점. 그 정치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막 아직까지. 기본은 성향이 선비다. 예. 아직도요? 아직도 선비. 보기에 뭘 더 갖춰야 됩니까? 더 싸워야 돼요? 싸움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요. 정치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잘 사는 사람들도 다양한 계층을 다 만나서 잘 듣고 이 생각의 균형의 추를 비슷하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한쪽에만 있다 보면 또 저쪽이 싫어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 저도 뭐 문재인 대표 만드는데 인력을 했고 부산시당위원장 하면서 소위 말하는 조경태 개보라는 친구들을 다 끌어모아가 우리 쪽으로 다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아, 조경태 계보가 다 일로 왔어요? 그렇죠. 요번 문재인 대표 할 때, 그때 제가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라서, 제가 그때 조경태를 좀 추종하는 위원장들 다 끌어모아서 우리 쪽으로 오게 맹글고 다 그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말도 뭐냐면 소외입니다. 그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놈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멀리 있는 외부 세력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근데 맨날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넓게 사귀고 이런 걸 잘 못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얼굴 낯을 가려요. 그렇죠. 낯을 가리고 기본적으로 말이 없어요. 아 씨발 말이 없어. 이게 이제 제 생긴 것도 있고 또 자라오는 과정에서 궤적에서 그분이 그래 크게 남을 관계하고 뭐 이럴 그게는 없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천선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시고 또 그 정도 자기가 많은 걸 겪어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대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말이 없는지. 자,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야? 김종인 현 대표. 자꾸만 물어볼 걸 물어보죠. 그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물어볼 건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없어요? 아니 자기 일 하면 되지 뭐 그걸 물어볼 이유가 아니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아니 뭐 안철수 문재인만 하면 되지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급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세월이. 그럼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미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친하시죠? 친하죠. YS 때부터 같이 비서관도 했는데. 네, 올해 2년이 되셨을 텐데 대통령의 자질이 있나요? 그거는 저는 애당초 그분은 그 정도는 못하고 해. 네. 저 누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약한 사람한테 강해요. 원래 그렇습니까? 저가 반 관점에서는 네. 옛날부터. 본인이 오랫동안 보시기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다. 그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 강한 사람한테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저는 애당초 저는 선배를 합니다. 그 선배가 뭐 한다 하면 주변의 참모들이 뭐 이래 하면 저는
야, 꿈도 꾸지 마라, 너가.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사람이, 대통령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만큼 자질이 돼야 되고, 그릇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로 정치는 좀 그릇이 커야 돼요. 저는 YS하고 노무현 두 대통령을 모시면서, 진짜 정치는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크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담아야죠. 예를 들면 뭐 적도 사람이 괜찮으면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이념이나 뭐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 따져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대한민국은 실용주의로 가야지 되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실용주의로 갔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끌어 담을 수 있는 그래야 정치가 옳게 되는 거죠. 그 그릇이 커야 된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은 컸다. 컸다. 적들도 매료시켜서 끌어와서 썼다, 그렇죠. 항상. 그렇군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쥐가 다 맞고 자기 혼자 다 하는데 뭐 남이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자기 한마디면 아무도 당의 협상도 없고 야당의 관계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국회의원한테 여당 쪽에 웃으면서 너가 박근혜 대통령 너가 만들었지 한 10년 후 있어봐라 너가 욕 다 들어먹을 기다. 저 사람 어떤 놈인지도 알고 네 국회의원 되려고 만들었지. 내가 이 이야기도 합니다. 농담 삼아. 요즘은 그렇게 깨닫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한 10년 후에 진짜 대한민국이 더 이래 어려워지면 아마 그 사람들까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부산에서 이 분위기가 바뀐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부름했던 이한구하고 김무성이가 그 세 사람이 우리를 당선시켜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 사람이 일으킨 예를 들어서 뭐 불통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뭐 도장 까고 도망가고 뭐 공천 난리 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떨어진 거네요. 최근에? 그렇죠. 거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부산의 그래도 식자청이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자기들도 그분들도 참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로 부산 시민들이 요새 서울 올라오면 택시 탈만하다는데 서울의 택시 기사들이 위대한 부산 시민을 해준답니다. 진짜로. 그런데 사실로는 그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이제 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심판도 아주 절묘하게 했죠. 너무 많이 주면 우리가 그만해질 거고 그동안에 고생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 5명 정도 딱 해주고 물론 1명은 막 그런 일이 됐고 그럼 이제 경쟁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 5명은 어지간하면 이제 무슨 부산 해나는 함께 한다. 그러고 또 자기 지역에서는 무조건 겸손하게 하자. 그래서 자주 가자. 뭐 이래 우리끼리는 그런 결의도 하고 하죠. 이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차례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뭐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당내도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우리끼리 당대표가 누가 되고 대통령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됐으면 진짜 정치답게 시민 속에 들어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고 억울한 일이 뭔지 압니까?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이. 저 새끼는 돈 있어야 풀려 나오더라.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1등하면 못 살아남는다. 이 대한민국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혈조선 다 떠나죠. 이걸 국민들의 무슨 진정한 마음을 듣고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것이 먼저 우리가 선행이 돼야지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아서 우리 당이 다음에 집권을 할 수 있죠. 우리끼리 누가 대통령 후보 되면 집권한다. 그 전부 다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저 총수님에 비해서 모르는데 너무. 그럼 지금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됩니까? 당대표가 지금 누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 총수님이 우리 당 입당해서 한번 나오시죠.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뭐가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농담도 못하겠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대표 후보로.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추미애 의원 잘 모르시고. 추미애 그러면 대표하고는 밥 한 그릇 되고 나서 한 번 본 일 말고는 없어요. 김진표.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면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것도. 이종걸. 자꾸만 어려운 사람만 내. 저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 가지고 아는 사람 이야기 좀 많이 있어. 아는 사람 중에 당대표 나간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현재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잘하시면 어쨌든 또 새로운 조화가 생길 것이고, 잘못하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너무 쉬운 대답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거 있어요? 저는 사실로 이제 그 대선에서 역할보다 진짜 두 가지 법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공약을 냈어요. 지역에서. 일단 가장 먼저 만드실 법안이 두 가지다. 예. 네. 그게 되면 우리 당이 정권을 안 잡겠나 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세금을 내면 옳게 써야 됩니다. 근데 세금이나 공공부조, 보험 이런 거 아니습니까? 이런 걸 내면, 그거를 횡령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적인 그 돈을 빼돌려 놓고 정부 돈을 받는 사람, 또는, 보험회사에서 아프지 않는데 가서 사기를 치면 우리 보험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엄한 벌을 줘야 된다. 그거는 누구 변호사를 사더라도 엄한 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하나 죽이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에요. 근데 100억 이상 사기를 치면요, 분식회계도 그렇습니다. 10가정이 자살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미국 같은데 월드컴 회사 그 회장이 분식회계 하는 바람에 텍사스주에서 감형 없는 50년을 받습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못하면 온 방송에 나가서 내가 할 이야기 다 해놓고 내가 당대에 못하면 내 다음에는 누군가 안 하겠느냐, 신은 뿌려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 하면서 말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엄격한 법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빠져나오는 세상. 그게 무슨 놈의 서민들한테 그래놓고 법 지키라 하면 어느 놈이 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안민석 의원한테도 최고위원 말라고 나가려고 하노 돈 써가면서 아싸리 이런 법 두 개만 하면 니 대통령 된다. 내 원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원내가 됐으니까 제가 하여튼 이 두 가지 법은 어쨌든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우리 당에서 경제민주화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집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특이한 사고 방식인데 지금도 말씀하시다가 맨 처음 인터뷰 시작 때도 하셨는데 뭐냐면 내가 48% 47% 돼서 당선 안 돼도 그 다음이 누군가 되겠지, 그 정도 해놓으면.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내가 못하면 이렇게 씨를 뿌려놓으면 누가 다음에 하겠지, 이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꼭 내 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씨를 뿌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지. 이거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득권이 너무 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고 와에서도 청와대에 있어 보면 우리나라의 끼리끼리 문화는 너무 엄청납니다. 노무현 대통령 못 이깁니다. 그 기득권을. 특히 더 저는 서울서 정치를 처음 시작해서 한 31년 서울에 있었고 이래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보면 지방에서 올라왔죠.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도요, 아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우연히 포퓰리즘으로 대통령 됐지 대통령 될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기득권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제가 못 이룰 수도 있지만 어쨌든 씨름 뿌리 놔야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조금씩 변화가 온다. 근데 우리가 한참에 뭐든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내가 마지막 세대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도 다음 또 누군가 마지막 세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발전한다.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쓰죠. 주인공이 아니어도 징검다리는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그렇죠. 그 역할이 주어지면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꺼이 뭐 누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라 하면 어떤 일이든 뭐 맨 말단의 참모든 또는 뭐 청소를 하든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그래 해왔고 또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왔고 물론 뭐 내가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다 못 만들더라도 뭐 그러면 좋겠나는 생각을 항상 갖죠.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저희 가끔 모시려고 합니다. 부산 용단에. 거긴 사실 후보들이 많긴 한데 모셔보니까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자주 모실까 하는데 혹시 오늘 이 얘기 꼭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 물어봐서 못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리다가 너무 이제 와전돼서 나가서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참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정치한다니까 써준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 중에 항상 그 성경 구절입니다. 더 잘 아실 거니까 항상 겸손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백수일 때는 술자리 가면 맨 중앙에 앉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폼 나야 되니까. 근데 저는 청와대 비서관 하든 뭘 하든 자리에 딱 가면 맨 끝에 앉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죠? 중간에 앉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저희 집사람의 감시를 받는, 내가 항상 이 반지는 끼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정치하는 동안은 더 겸손하고 항상 남 밑에 서는 자세를 갖고 하겠다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돼지 털인지 모르겠어. 원숭이 털도 만만찮게 부시시해. 허허, 나처럼 머리를 밀래도 밀지 말고 빗그린 헤어 에센스를 써봐. 저팔계의 털도 손오공의 털도 케어해주는 한 방울의 기적. 끈적임 없이 볼륨과 윤기를 살려줍니다. 빗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지역에 와서 그렇게 출마했는데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사실은. 대통령은 당선됐지만 부산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당선을 한 번도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 이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8년 동안 거기서 제대로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28년간이나. 그중에 이제 10몇 년을 하신 거죠. 계속.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이만하면 의리를 지킨 게 아니냐고 하신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사실로 제가 대통령 그 두 번째 선거 떨어지고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해드려야 될 것은 진짜 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붙었는데 그때 42%인가 받았어요. 상대가 한 48%인가 받았는데 근데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내가 60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을 더 했으라도 마지막 빚은 갚자. 그래서 한 48% 정도 받으면 다음에 누가 와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60 넘어서 초선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딱 각오를 하고 또 그전에 뭐 이런 화면은 더 이상 자꾸만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하는데 왜냐하면 저 세 번째 선거 마치고 이제 바로 뭐 얼마 안 있다가 암이 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모님이? 예. 투병을 했는데 그 여자 마음은 사실로 선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되는 데 가서 왜 하느냐. 또 자신도 이거 한 두세 달 와서 이래도 없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입장이었는가 봐요. 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이 기본으로 10년씩 거기서 뛰셨고 이분도 네 번째 도전만에 당선되셨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비서관을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 요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정도면 의리를 지킨 게 아니냐. 저는 사실은 오늘 인터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고 모신 거예요. 자, 박재호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유세하실 때, 이건 뭐 당선 때 사진이고, 이 사진은 거의 모든 당선인이 비슷하죠? 서로 짰는지? 비슷한데, 선거 기간 중에, 구호가 이거였어요. 대표 구호가.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2번 박재호. 그런데, 종이를 들고 어디 계셨냐면은,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보세요.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릎을 잘 꿇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잘 꿇어요. 삼보일배도 하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흥분도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서석재원하고 신상우 이런 분을 평소에 아니까 노무현 일이 하겠다 하니까 니 미친나? 니 막 가만히 있으면 부산에서 니 국회의원 할 건데 와 그 짓을 하노?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어쨌든 정치는 서로 생각이 맞아야지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가 인수위 들어갔다가 정무비서관을 또 하고, 그리고 김무성 씨하고 붙어갖고 그때 탄핵바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45%인가 이래 받고 떨어지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회의원 대결이 김무성 전 대표하고의 대결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45%를 받긴 받았지만 떨어졌다. 예. 자랑스럽진 않네요. 아니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셨어야 돼. 그래도 김무성 씨하고 붙어서 그 정도 했으면 부산에서 억수로 잘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첫 만남 30분 만에 오케이 그럼 나는 당신 아무것도 없지만 난 당신하고 함께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참 가벼우시네요. 제가 그런 정치인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치인을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문화에 익숙돼 있지 그 정도 용기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사실로. 그렇게 뭐가 죽이 맞았던 거네요. 바로.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서로 생각이 맞았다 할까? 사람마다 다 우주가 다른 별인데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수도 있고 한데 그분은 저하고 참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언제 처음 만나신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할 때부터 만나서 알고는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도. 2000년. 예, 제가 YS 정권 때 5년 동안 청와대에 있다가 네. 미국 가서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출마할 거라고 2000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우연히 그 이광자하고 안희재를 교보문고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예, 책 사러 갔는데 자기들도 왔겠죠. 그 종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저거 대장을 한번 만나라 해서 야 임마 너그 대장 DJ인데 뭐 내가 만나? 정확하게는 DJ 꼬봉. DJ 꼬봉인데 그래 형님 DJ가 어떻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대장 만나려는데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보자.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조금은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만났죠.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 최일성이 재호씨도 참 지방대학 나와서 그까지 간다고 고생했습니다. 또 정치권은 다 압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깨끗하고 안 한 거 이런 거는 대충 다 압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나도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부산에서 거래 인권 변호사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안 무주돼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KS만 나오면 무의도식에도 평생 잘 삽니다. 이런 세상은 진짜 바꿔야 안 됩니까? 한마디에 제가 뿅 갔습니다. 그 한 30분 정도 대화해서 저도 평소에 느꼈던 진짜 정치는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정치한다는 자기끼리 문화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했던 무릎 꿇는 사죄 인사예요. 보세요.
뭐 깔았네? 네, 지푸라기. 보통은 절하는 장면만 찍는단 말이죠. 근데 뒤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뒤에서. 앞에 이제 카메라들이 쫙 있죠. 왜냐면 이 절하는 장면을 널리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집단을 깔고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절은 연출이란 말이죠. 선거 기간의 절은 연출이에요. 근데 이 뭐야? 5단에 무릎 보호대를 했을 수도 있잖아. 플라스틱 보호대를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거 외에도 몇 장의 사진이 있어요. 어떤 거는 길 한복판에 화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졸라 불쌍해요. 제가 이제 짠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무릎 꿇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짠했던 게 이게 십몇 년 동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한 번도 당선된 걸 보지 못하고 사모님이 또 사별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짠했어요. 전 저걸 보고.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저 양반이.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당선 일성이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첫 일성이 뭐였냐면 보도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정도면 의리 지킨 게 아니냐. 나 할 만큼 했다. 이런 거였어요.